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항. 이곳에서 배로 약 15분가량 달리면 나타나는 지심도. 곳곳에 만개한 동백꽃 군락으로 관광객이 끊이지 않지만 일본군이 포대를 설치해 병창기지로 사용한 아픈 역사가 서려 있는 섬이기도 합니다. 일본군들 막사 포진지 실탄 창고다. 그러나 해방을 맞은 섬엔 또 다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거제 주민 수백여 명이 이 섬에서 희생된 겁니다. 70여 년 전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돌아가신 분들의 상가 고인들의 영령을 위하여 영복을 빌겠습니다. 경상남도 남해안 중심부에 위치한 거제시. 8개 동과 9개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섬 둘레 443km의 규모. 동쪽으로는 부산 가덕도와 직선을 이루고 서쪽으로는 통영시와 신거제대교를 사이에 두어 남해안 관광벨트의 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거제시 고현동에 위치한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포로가 된 인민군과 중공군 수용을 위해 설치된 시설로 현재는 전쟁의 실상을 엿볼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청년운동과 농민운동이 활발했던 거제는 해방이 되자 주민자치를 토대로 운영됐습니다. 특히 거제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자 명망가인 윤일 선생이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각 읍면의 독립운동가들이 치안대장 등을 맡으면서 전국에 미친 이들의 영향 역시 컸습니다. 보통은 1946년 그 대구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제 10월 사건 이후로 이분들이 이제 우익이나 혹은 아니면 미군정으로부터 이제 그 지시에 의해서 그 단체를 법법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활동을 해왔던 읍면장들을 이제 자익단체 간부로서 그냥 취급받아 가지고 결국에 그들이 지하 활동으로 잠적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된 건데요. 보통은 다른 지역 경우에는 한 1945년 10월 혹은 46년 1월쯤 되면은 대부분 인민위원회라는 자유단체가 이제 해체가 되는데 거제 같은 경우에는 1946년 거의 한 9월까지도 여전히 그 지역에서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만큼 보면 거제 지역의 도민들의 거의 한 70~80%가 인민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거제시 연초면 다곡리. 어린 시절부터 살던 다곡리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김상섭 씨. 80의 나이까지 평생 지어온 농사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작은 규모지만 양봉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청소를 해둬야 돼. 그러면 권리가 생깁니다. 일제 패방 후 해방을 맞은 기쁨도 잠시, 이내 미 군정이 들어섰는데요. 이들의 양곡 수집 정책은 주민들의 반발을 불렀고 1947년 다곡리 역시 미 군정의 보리 공출을 반대하는 시위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우리 아버지는 안 나왔는 기라. 이제 집집마다 이제 어느 집집마다 한 사람도 나와야 그 보리 공출 그 아줌마자고 이제 걸기로 바뀐대. 이제 어느 집에 또 데리러 오는 기라 이제 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 와가지고 이제 뭐 아버지 안 왔다고 뭐 우리 어머니한테 뭐 좀 뭐 투정 비슷하게 막다 모인데 안 온다고 막 이래 하니까 그래 어머니가 내보고 그래 내가 저기 어디 그거 가면 아버지 계신다. 그 노면 데 가서 아버지가 더 꼬이라. 어린 상섭 씨는 마을에서 제법 떨어진 곳에서 농산일을 보던 아버지를 모시러 갔습니다. 밑에 땅을 뒤지가지고 작물이 죽어버려. 굴로 파가지고 밑에서. 시위에
집집마다 참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아버지는 급히 일을 마무리했는데요. 그날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재촉한 일이 아버지의 죽음을 불러온 것은 아닌지 상섭 씨의 마음 한켠을 짓누릅니다. 몸에다 와놓고 뭐좀 씻고 이래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는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내가 딱 들었거든. 점심을 잡수고 가서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뭐 갔다 뭐 금방 올 낀데 뭐 아직 점심 때 조금 많이 멀었는데 그래 뭐 아버지가 갔거든요. 그때가 내가 생각하면 한 11시나 막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 점심을 먹고 가라 거기도 하고 아니 멀었다 가기도 한 거로 생각하면은 그래가지고 뭐 가가지고 뭐 얼마 안 있었는데 뭐 죽었다고 연락이 오는 거래요. 그뭐 조금만 내가 늦가 가서 더불러 갔더라 해도 그런 몸에는 피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막 운명인가 봐요. 보리공출 반대 시위는 다곡리 마을 어귀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민들은 당시 길 양옆에 장작더미를 바리케이트 삼아 쌓아놓았습니다. 경찰들이 이제 온다 이러니까 그래서 주동하는 사람들이 양쪽에 장작을 밀어버리라 이러는 거예요. 차 문옥으로. 그래가지고 저 아래 저기에다가 차로 가서 밀어붙이는 기라. 나무도 밀어붙이는 때는 그럼 경찰이 못 오고 경계서로 이리 보고 발표를 했어요. 300여 명의 주민이 모인 시위대는 대부분 이곳에 모여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시위하러 나온 사람들은 전부 여기 오기도 했어요. 주민들이 쓰러뜨린 장작단의 진입이 가로막히자 경찰은 100m 앞의 시위대를 향해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희생당하신 겁니까? 이 자리에. 그날 발포로 상섭 씨 아버지를 포함한 3명의 주민이 숨졌는데요. 가족들은 깊은 밤이 돼서야 겨우 시신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 12시나 넘어서 희생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낮에는 거기 길이 가는 길가에 파출소가 지서가 있었는데 그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라. 시신을 가지고 어디 병원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얻어와서 들그체를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싣고 이 도로로 안 가고 도로 옆에 내 강변을 따라서 가가지고 병원에 가니 그때가 늦었는데 됩니까? 죽은 사람. 이게 뭐 사망 원인만 막 규명을 하고 그래서 다보 밤에 또 오는데도 이 파출소 앞으로는 못 왔어요. 그 내 강변 도로로 그리 내고 왔다 하더라고. 그런 이야기는 어머니가 하면서 한번 하대. 해방 이후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이후 들어선 미군정의 공출 요구 등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 절망한 주민들은 이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의 어떤 이 일제 강점기 말에 공출했던 것에 대한 되게 아픔 그리고 그에 대한 분노가 있는데 미군정이 들었으면서 그 부분을 또 동일하게 또 공출을 해 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강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하는 과정에 그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통비분자로 혹은 이제 뭐 자익 세력의 조직원으로 뭐 이렇게 이제 몰고 가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도 뭐 학살을 피해가지 못하는 분도 있었고 또 생명과 관련돼 있거나 혹은 생활 경제가 직결되어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 밑바닥에 있는 민심과 실제로 이제 그 미군정에서 운영하는 방식하고는 전혀 달랐던 부분들 때문에 좀 충돌하는 경우가 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희생되고 따로 모셨던 묘소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함께 안장했습니다. 농사 이외에도 소달구지를 이용한 목재 운반업을 병행해 탄탄한 경제 기반을 닦아온 아버지가 희생되자 상섭 씨는 상급학교 진학 대신 가장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는 지금 생각에 우리 아버지만 희생이 안 됐더라면 나는 지금 시골에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남들 같이 대학교는 가시키고 했는데
뭐 주동자 아버지가 엄서 나오니까 뭐 그때 돌아가신 날부터서 막 가사는 완전 풍기박산이 되어버린 거지. 거제시 옥포만에 위치한 능포항. 우리나라 3대 정치망 선단 중 한 곳인데요. 연근의 맑은 바닷물과 한류와 난류가 섞인 수온으로 예부터 고급 어종이 모여드는 천연 어항으로 이용됐습니다. 조선시대엔 궁중에서 능포 정치망을 관리했고 일제강점기에도 이곳에서 잡힌 고기들은 일본으로 수출되곤 했습니다. 옛날에는 동력선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 그냥 고정적인 그 어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고기 들어오는 자동적으로 오는 그 고기를 잡는 곳이 제일 성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 고기를 제일 많이 잡는 곳이 이게 거제어장이었다 이 말입니다. 젊은 시절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몇 년 전 이곳에 자리를 잡은 이병학 씨. 이 그물들이 병학 씨 아버지는 70여 년 전 이곳 능포 어장을 관리하고 판매까지 도맡았던 석이었습니다. 이 주변에 이제 쪼매는 사무실이 있었지 여기 주변에. 이제 어부들이 이제 밥도 먹고 자기도 하고 잠자는 집도 있고 뭐 그랬지요 이 주변에. 여기 쭉 가면서 요렇게 쭉 가면서 있었지.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전부 바다였고 여기까지도 다 바다였어.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아버지 상규 씨는 1949년 국군 16년대에 의해 좌익 활동 혐의로 신사터에서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병학 씨는 빨갱이라는 주위의 비난을 늘상 들었습니다. 1949년 국군은 좌익 세력 가운데 산으로 피신한 이른바 야산대 색출을 명분으로 거제에 토벌대를 파견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 뺄개 새끼 이라면 할머니가 그 소리를 못 듣게 하기 위해서 할머니가 내가 치맛보기 감춰버려요. 그 소리를 안 듣게 하려고. 그렇게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여러 번 있었지요. 그리고 웬간하면 또 뭐라 하면 또 뺄개 새끼가 가는 기라 저 뺄개 새끼 저 못된 새끼 저 못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흔히 했었죠. 그래서 그런 거를 흔히 들었는데 우리는 무심코 들었는데 할머니는 그게 꽤 사무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 자식을 그래서 이랬는데 그 소리를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손자를 치맛보기 감추고 이랬어요. 거제시 동쪽에 위치한 장승포항. 일사후퇴 당시 남한 주민들이 모여 살았던 피난촌이었지만 한국전쟁 발발 전부터 토벌대에 의한 민간인 희생이 장승포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이제 정미소 이제 방앗간 운영하던 곳이고. 봐라 이 돌은 그 돌 그대로 있을 거야. 옛날 새로 이제 요 그때는 많이 이제 한쪽으로 어그러지고 그랬거든. 이곳엔 일제 강점기 일본의 신을 모신 신사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근처인 것 같아. 예, 요 위에 아니면 밑에 이거에 내 기억에 이제 그 전날에 와서 이제 호를 팔고 십자가로 딱 이제 만들어 난 것 같더라고. 그래 운동장에서 놀다가 총소리가 막 들리면 막 뛰어왔거든. 그럼 이제 딱 묶어가지고 총살하고 뒤에서 묶으면 이제 칼로 딱 치면 앞에 딱 서려지면 이제 그때 들죠. 예, 그런 기억이 나. 총살당의 현장이 네 기억은 하여튼 이 아래 위에 하여튼 이 올라오다 보면 왼쪽에 이 원점이 이 근처인 것 같아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한국전쟁 발발 이전 신사터에서 토벌대 공개 사살이 집행됐음을 알 수 있는데요. 더구나 낮 시간에 많은 주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말뚝에 묶인 민간인이 희생되었다는 증언도 뒤따랐습니다. 이 구덩이 하여튼 본 기억은 나는데 하여튼 구덩이다가 묻었다 하는 그는
소리는 들었는데 구덩이도 하여튼 어릴 때 기억이 나면 구덩이도 하여튼 본 것 같아요. 예. 이제 왜냐하면 군인들이 있으니까 근처에 못 오라 하니까 총소리만 듣고 뛰어왔다가 저 멀리서 이제 좀 공포스럽게 쳐다보고 또 학교 또 운동장 뛰어가고 이제 그런 게. 거제시 남동쪽에 위치한 구조라리. 완만한 수심과 함께 호수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내륙형 해안지대입니다. 이 지역에서 어판장 중매인 일과 횟집 운영을 겸하고 있는 강명용 씨. 한국전쟁 발발 이전 명용 씨 삼촌 정기 씨는 서울에서 경성공업고등학교를 다니며 가족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인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군 비호 부대가 이룸면에 주둔했는데요. 서울에서 잠시 내려와 있던 정기 씨는 마을 해변에서 이들 토벌대에게 희생당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당시 한 그렇게 우리 삼촌 저 일을 당하기 한 2년 전 아마 학비 갖다 주고 오다가 그 여객선에 그 불이 나가지고 그래 거기서 이제 배가 침수되는 바람에 그 희생을 이제 당했는 모양이라요. 그래 하고 뭐 믿지 뭐 한 2년도 뭐 안 돼서 이래가지고 뭐 자식들하고 이런 뭐 조건 생기게 속에 얼마나 한이 생기겠습니까? 그 당시 구조라 마을에서는 토벌대에 주민이 희생된 장소가 몇 군데 있었는데요. 마을 앞 방파제 입구도 그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토벌대가 140여 명의 주민들을 구타, 감금 후 마을 앞 해변이나 밭에서 희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6명의 주민을 공개 처형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토벌대가 야산대를 잡기 위해 산에 매복했다가 허탕을 친 뒤 새벽 시간 마을로 내려와 이장에게 밥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고 합니다. 노시분들이 좀 희생을 많이 당했다고 그러는데 마을에 요 노시분들이 그때 뭐 이장도 하고 뭐 하던 그런 분들이 또 그 집안 저 자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여기 좀 많이 희생을 당했다고 그러더만 이 자리에. 사흘 뒤 다시 마을을 찾은 토벌대는 남자들을 어장막물에 집어넣었습니다. 또 야산대 협조자를 찾는다며 주민들을 방공호에 가두고 일주일간 굶기며 구타와 고문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토벌을 갔는데 허탕을 쳤어요. 분명히 거기 어디 밑에 있을 거라고 갔는데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려왔는데 새벽에 대원들이 배가 고파서 이장을 깨워서 밥 좀 해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자고 있어서 밥을 해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 마을은 다 빨갱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빨갱이 마을을 만들어서 다 나와라. 그러니까 뭐 이유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빨갱이가 입산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자 니네들은 다 빨갱이니까 좀 연조지죠. 그래서 다 나와라. 그래서 들들들들 뽑기 시작하고 서로 치고 때리고 그다음에 어디에 가두고 뭐 물에다 해놓고 물속에서도 고문을 하고 그 난리를 쳐요. 대살, 그다음에 마을 사람들 폭행, 그다음에 뭐 물건 뺏어가는 건 또 다반사였고. 토벌대는 해변뿐 아니라 야산에서도 주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밭 밑으로 굴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그 잡아온 사람들 거기서 총살로 시키고 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여기서 한 요 정도 될 것만 우리.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야산대의 규모가 약 50여 명이라는 토벌군 지휘관의 증언이 있었지만 희생 숫자와 무장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살아나신 그 할아버지 얘기 들으니까 구조라리 해변에서 그 쫙 그냥 세워놓고 총살을 시키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보게 하고 거기서 이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만행이죠, 만행. 진짜 그야말로 뭐 장승포터 신사터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은 그냥 나와라. 이거는
니네들이 처형하는 걸 봐야 다시는 감히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위축되게 하는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만행이고요. 저는 그런 걸 다 일제 때부터 보고 배운, 그리고 이렇게 해도 좋다라는 일종의 그 정권으로부터의, 이승만 정부로부터의 어떤 연허 같은 거, 허가, 이런 것을 암암리에 가졌기 때문에 직결처형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직결처형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명용 씨는 아버지가 근무했던 지서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가 성인 되고 나서까지 요 파출소가 그때 순경 한 둘이는 그 근무를 하고 있었죠. 명용 씨 삼촌이 희생된 사건으로 경찰의 감시를 받던 아버지는 보도연맹에 가입해야 했고 반장을 맡아 구조라 지서에서 근무하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거제 경찰서로 연행돼 지심도에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없으니까 그랬는데 때로는 뭐 조금 뭐 젊었을 때 그런 일 당했다 싶으니까 좀 뭐 경찰서 자체가 좀 엄웅하게 보이더라고요. 느낌이. 거제시 이룸면 양화리. 이곳이 고향인 최연배 씨. 어린 시절 골목에서 놀고 있던 최연배 씨는 산에서 일하고 내려오던 삼촌이 2명의 경찰에게 연행되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봤습니다. 해가 이 줄무리에 내가 요 내려가 있었거든. 있을 때 우리 삼촌이 이 기계를 지고 산에서 산에서 내려가 여기 오는데 숭령이 먼저 요 둘이 있었어요. 이 둘이 서 있었더라고. 그래서 삼촌이 딱 오니까 딱 붙어갔거든. 그때 뭐 내가 어떻게 뭐 삼촌이 무슨 때 하는 거 내가 모르겠지. 잡혀갔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 지금 이 근거를 지금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봤기 때문에. 진실화해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이후 현배 씨의 삼촌 부주 씨가 수출 굽고 내려오다 경찰에 체포돼 이룬지서로 끌려갔습니다. 좌익 혐의를 받을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던 삼촌의 연행에 아버지는 지서로 뒤따라갔지만 끝내 삼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짧은 생을 마쳐야 했을 25 청년. 세월이 흘러 노년이 된 조카는 삼촌이 느꼈을 황망함에 이따금 가슴이 저밉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래 됐지만은 지금도 우리 삼촌 생각하면 눈물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실화해위원회는 1949년 3월부터 1950년 9월까지 거제 지역 주민들이 구조라리 야산, 지심도 앞바다 등에서 집단 희생된 사실에 대해 진실을 규명했습니다. 거제 주민들은 한국전쟁 발발 이전부터 한국전쟁기까지 3차례에 걸쳐 학살당했습니다. 70여 년 전 윤형수 씨 아버지 종갑 씨는 입산자에게 음식을 나른 일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고 이후 거제 경찰서로 소집됐습니다. 군대에 갔기라고 뭐 군에 가면은 좀 편 끊느냐. 그래서 저희 부친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경찰서를 갔는데 간 그날 뭐 그 다음 날 새벽에 사이에 그 경찰서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거제시 장승포 여객터미널에서 배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한 지심도. 3.5km 길이의 해안선으로 2시간 이내 탐방이 가능한 작은 섬인데요. 청정한 원시림과 섬의 70-80%를 차지하는 월등한 수령의 동백나무가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섬의 모양이 마음 심자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은 지심도는 아름다운 경관과는 달리 아픈 역사를 간직한 섬이기도 합니다. 일제 강점기, 일본군은 이곳에 포진지와 탄약고 등을 설치하고 군사 요충지로 사용했습니다.
해방이 됐지만 지심도엔 예기치 못한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한국전쟁 시기 엄청난 수의 거제 주민들이 이곳에서 학살된 것입니다. 거제 분들이 저 희생당한 데가 어디예요? 저 아파트 저기 여기서 약 한 500m 가가지고 여기서 막다 죽이거든. 아니 요 와서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그 참 어진 양민들 그 살해가 된 장소인데 참 나로서는 상당히 마음이 아프지요. 그 마음이 서운하고 왜 하필이면 그분들 여기 와서 죽여버렸을까. 1950년 7월부터 9월까지 거제 경찰서와 군 정보기관은 거제 지역 민간인을 좌익 활동 등의 혐의로 여러 날에 걸쳐 학살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학살 방법도 잔인했는데요. 이들은 희생자의 몸에 돌을 묻고 다시 이들을 10명씩 서로 묶은 후 바닷물에 던졌고 때로는 총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947년부터 1950년 9월까지 발생한 사건을 포함하면 무려 800여 명에 이르는 주민이 희생된 것으로 봤습니다. 대부분의 유족들은 가족이 어떻게 목숨을 잃었는지, 유해는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못 찾았어. 그럼 뭐 그런 바다 밑에 깔깔한 잔 놔놓게나 바다 찾을 수도 없고 구다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용왕제를 지내주고 그랬지. 진실화해위원회는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시기였다 할지라도 민간인을 살해한 행위는 불법적 학살로 보고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습니다. 권고에 따라 지난 2013년 거제시는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 추모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사건의 진실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희생자들의 넋을 추모할 수 있도록 위령공원 조성과 위령비를 건립했습니다. 아픈 역사지만은 또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후손들에게 쉽게 너무 잊혀지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큰 문제일 수가 있다. 아프고 불편하지만 정확한 진실 규명을 통해서 유족들의 그런 인고의 시간들에 대한 보답이라면 보답이랄까.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세워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진실 규명 이런 노력들은 앞으로 계속 되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역 민간 희생 사건이 있었던 모든 어떤 지역의 지방 정부도 발맞춰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함께 해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